푸틴이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있는데요. 북한에다가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2만 명이 가 있는데 추가로 3만 명이 투입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러 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달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엄청난 물량의 자폭 드론을 동원해서 무차별 포격을 가했습니다. 점점 가열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현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밤이었죠. 보시다시피 정말 꽤 먼 곳에서 촬영했는데도 포격음이 바로 옆에서 들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자폭 드론들이 무려 185대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 서부 전선에서 키이우까지 거리가 워낙 짧고 또 빠른 속도로 돌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9명이 죽고 30명 이상이 다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특히 푸틴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이건요, 35살짜리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러시아, 특히 모스크바 인근까지 드론 공격을 하면서 푸틴 스스로 야, 우리 정말 손실 많이 입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화제가 됐던 영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의 유류 저장소를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했는데 그 저장소에 정말 집채만한 뚜껑이 날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이 공격이 좀 심각한 게 말입니다. 러시아의 지금 유류 저장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기름이 부족합니다. 러시아도 산유국이고 이러지만 그동안의 여러 사정 때문에 중동에서, 이란에서 석유를 많이 사왔는데 이게 지금 여의치가 않아지고 러시아도 정유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정제를 못하는 상황.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모스크바의 정유소를 타격했다.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름 구하기 힘들고 주유소에 긴 줄 서고 이러다 보면 도대체 왜 이놈의 전쟁 4년이 넘도록 끝내지 못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스크바 또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우크라이나전이 저쪽 서부전선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먼 이야기, 강 건너 불이었는데 이제 이 드론이 마구마구 모스크바를 위협할 정도로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5살짜리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우의 공세적인 드론전이 있었습니다. 이 35살짜리 국방장관은 젊은 드론병들, 또 엄청난 물량의 드론을 투입해가지고 모스크바를 위협하는 이런 공격을 최근에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3,000km 이상 어떻게 드론이 날아갔느냐? 정말 놀랍게도요, 이 드론들이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가 정말 인접한 지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동을 해가지고 타격을 했기 때문에 원거리 타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미하일로 페도로우가 사실 군부 내부에 시르스키 총사령관이라든가 이런 군부의 고인물들하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고요.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페도로우를 해임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여기에 분개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요. 다른 자리를 좀 줄게, 페도로우 국방장관아, 이렇게 했는데 페도로우가 지금 나 원상복귀 안 하면 딴 자리는 안 가, 이래서 젤렌스키를 지금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을 중심으로 한, 드론에 의한, 드론이 전세를 결정하는 이런 전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서부 전선에 북한제 미사일이 배치되고 있다는 최신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보니까요,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안드리 페르디악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 약 90명으로 구성된 북한군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고 있다. 정보가 꽤 구체적입니다. 서부 보로네시 지역의 112 미사일 여단에 이게 배치될 계획이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 정보 당국이 잘 알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 파병되는 문제라든가 포탄, 미사일 제공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정보 당국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총국의 입장에 따르면은요,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그러는 KN-23 그리고 KN-24 미사일 40기 그리고 관련 인력들을 투입해 놓고 있다. 그리고 얼마를 이제 완전히 보낼지, 병력을 투입할지는 다음 달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 회담에서 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치에 북한 미사일이 120발, 또 발사대 6개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4년 넘게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그래서 이제 탄약고가 거의 동인하고 있는 푸틴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산 미사일이 1년 만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젤렌스키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도 상당히 정확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 5명이 숨지는 이런 일도 벌어졌거든요. 왜 1년 만일까? 그동안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이 152mm로 환산할 때 1200만 발이나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컨테이너나 이런 게 움직인 이런 물량들을 토대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에 북한이 제공한 포탄, 북한의 탄약고가 다 빈 상태가 됐고 한 1년 정도 충원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러시아에 공급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젤렌스키의 대응도 더욱 좀 날카롭고 과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러시아가 지금 무차별적인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민간 시설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 또 전쟁에 대한 반전 여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지금 노리고 이런 공격을 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을 비난하면서 미국 쪽에다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좀 지원해달라, 이런 건데요.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 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런 거를 전격적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미 행정부가 우리 한국 윤석열 정부한테도 너희들도 우크라이나 좀 도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살상 무기는 지원하기 좀 어렵다, 이래서 다른 방식으로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일 수는 있는데요. 미군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다 지원하는 그 빈자리, 탄약고가 비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50만 발의 152mm 포탄을 지원하기로 해서 지금 우리 방산업체인 풍산이 열심히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와서도 계속 좀 그런 요청을 했더니 이 트럼프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푸틴이 또 트럼프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트럼프는 자꾸 젤렌스키만 몰아붙이면서 너 임마 힘도 약한 놈이 왜 그냥 대충 푸틴한테 깨갱하고 이제 항복하고 이러다 다 잃어, 이러면서 오히려 압박을 하고 못마땅해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미국이 원래 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면허 생산을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게 주겠다 그러다가 지금 그거를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무기를 만들도록 허용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 기술을 넘겨받은 이들이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발을 빼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 잘 마무리해놓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마무리,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주저앉히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연말에 가서 또 한 번 노벨 평화상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전 초기의 예상을 깨고 푸틴이 지금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습게 봤던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지금 푸틴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러 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의 고전 스스로 지금 나 젤렌스키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있어. 우리 산업시설 다 망가지고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점령지 순손실이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더 땅을 많이 뺏기고 했느냐인데 지금 러시아가 조금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많이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으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때 꺼낼 수 있는 카드, SOS, 김정은 좀 도와줘 이거겠죠. 그래서 이미 북한은 14,000명의 전투병을 파병을 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2,300명이 죽고 4,000명이 부상하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단 시즌 1은 그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그럼 대신 이제 1,000명의 공병 그리고 5,000명의 군인 건설자 전후복구 러시아 부서진 데 우리가 고쳐줄게 이래가지고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미 2만 명이 가 있는데 추가로 3만 명이 투입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한 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미 3만 명 추가 파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측이 어디에다가 지금 캠프 같은 거를 훈련소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7월에 미국의 CNN이 3만 명 추가 파병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정사실이 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게 열립니다. 근데 이게 푸틴이 워낙 애착을 가진 행사에서 해마다 여기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북한 김정은이 모스크바까지 가기는 시간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용기, 김정은 전용기 거기까지 한 번에 못 날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블라디보스톡 오는 길에 김정은이 만날 거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추가 파병 문제가 결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리고 푸틴의 북한에 대한 무기 또 잠수함 기술 정찰위성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미 정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